그 지체장애인 협회와의 만남도 내게는 운명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1990년 정도. 이제 용인에서 성남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제 우리 처갓집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그리 내가 이사를 왔어요. 네. 이사를 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를 살려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어서 이제 차를 한 대 살려고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사는데 혜택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차 사는데 그래서 네. 뭐 협회에다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 협회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소개만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협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네. 내가 장애인인데도 협회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협회를 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용인 지혜를 맡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협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직접 예. 좀 협회에 대해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협회 운영한다는 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93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 군수들이 이 관선이었었어요. 네. 그냥 임명제.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부터 이제 민선으로 가면서 선거로 그냥 뽑는 이 체제가 갖춰져 있었는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지회장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네. 이 관에서 장애인 옆에 인식도 안 하고 이 어떤 이 뭐 보조나 어떤 사업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냥 자력으로 내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한 5년간을 계속 이제 제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그게 돈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네. 어딘가 모르게 장애인 협회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사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참 집에서 그냥 애기 엄마가 버는 돈으로 계속 갖다가 그냥 해갖고 네. 거의 한 1억이라는 돈을 그냥 거기다가 썼어요. 그냥. 사비로. 예, 사비로 그냥 쓰고 그냥 그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참 이거 기업도 아니고 상당히 무모한 일이죠, 사실은. 예. 가족들은 좀 협회장님을 그 당시 좀 원망했다거나 왜 이렇게 사비를 근데 들여서 이제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우리 애기 엄마도 참 힘들었지만은 내가 이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그냥 주었답니다. 그게 뭐 이심동체인지 어쩐지 네. 그게 나를 너무 믿고 의지했으니까 그랬겠죠. 네. 예.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인데 그곳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제 협회라는 곳은 사실 이제 그 창조를 하는 건데 예를 네. 들면 이제 인권 단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에 살면서 어려운 시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잖아요. 어떤 하소연 할 데 없잖아요. 참 억울하게 당해서 어디 하소연을 넣고 누가 가서 얘기해봐야 잘 알아주지도 않고 네. 혼자서 끙끙 앓고 뒤에 돌아서 울고 이런 장애인들을 이게 도와주는 단체가 이제 우리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92년과 비교해 봤을 때 협회 규모는 어느 정도나 커진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네. 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협회를 맡은 지가 지금 한 10년 됐어요. 이게 경기도 협회 맡은 것만 네. 10년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22억 정도 됐고 직원도 한 10명이었었는데 네. 지금 한 22명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단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내가 이제 자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협회가 이제 17개 시도 협회가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서울로 해서 제주도까지 근데 경기도 협회를 내가 맡고 많은 활성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사업도 많이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협회에서 하셨던 일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경기도에 와서 이제 뭘 생각을 했냐면 이제 30일 시군 지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회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도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리고 똑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무슨 사업을 하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다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죠.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는 별로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이렇게 단체였거든요. 네. 사실은 뭐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 공무원들도 우리하고 파트너십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라고 지금 이제 건물 이동편의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기도지사님이 특별하게 네.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경기도만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장애인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만 풀리지는 않습니다. 추진하셨던 일들 중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 안타깝고 지금도 뭐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참 많은 이 장애인 복지가 발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네. 사람과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반목하는 이제 뒤에서 흘뜯고 서로의 어떤 그 화합이 안 되고 등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는 많은 관심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장애인이면 장애인협회 회장을 믿고 동네에 또 우리 장애인들이 좀 서로 합심을 해서 서로 좋은 일은 서로 웃고 슬픈 일은 서로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파서 그런 일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이제 그 시군에서 이제 장애인 뭐 수련회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모여놓고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교육 한두 번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비장애인들도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알아서 서로 동조하고 우리 장애인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보고 느끼면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뭐 천사 이게 뭐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 자격증 있다는 게 아니니까. 네. 예.